우리 하프 시즌 3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아, 우리 1회 들어가 보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과 관련된 개혁으로 잘못된 설명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다, 그자?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아 근대적 회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들어와 있지? 원수부를 설치한다 라고 돼 있다, 그자? 이 원수부를 설치하고 원수부를 황제 직할로 밀어넣더라. 이거는 뭐야? 광무개혁이요. 그렇지. 그럼 이건 대한제국 광무개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너그 교재 우리 여러분들아 국자감 130쪽 들어가 볼까? 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정치적으로는 자 항상 기억하자. 법규 교정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연도를 좀 챙기라 그랬다. 즉 대한국 국제는 언제 나온 거다? 1899년에 나온 거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야. 그지? 1번 문제는 광무개혁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건데 이건 이제 대한제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제국이 수립이 된 건 언젠데? 라고 하면은 1897년에 만들어지제. 라고 이제 1910년 국권 비탈될 때까지 있었는데 이 대한제국 그럼 무조건 광무개혁이야. 광무개혁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다?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점진적 근대화를 내세우고 있잖아, 그자? 이게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보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개혁이다. 그럼 광무개혁의 정치개혁이요. 광무개혁의 정치개혁의 기본 가이드가 뭐다? 대한국 국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 대한국 국제가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정치개혁의 가이드죠. 얘가 발표된 게 99년이다. 뭘 조심하라 그랬니? 대한제국이 수립된 건 97년이야. 근데 여러분들아 이 대한국 국제가 발표가 된 건 99년이다. 알았지? 우리 대한국 국제 너그 교재 보시면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딱 보면 알지?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국 대황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 사료를 던져놓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물어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료를 던져놓고 뭐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시기를 물어보지. 그러면 야 이건 광무개혁이니까 대한제국이지 97년 하고 문제 풀다가 틀리는 수가 있다라고 이런 거 말씀드린다. 알았지? 그래서 요걸 던져놓고 시기를 물어보면 99년 꼭 박아서 정리하자 그랬다. 자, 그러면 이 대한국 국제에서 그죠? 바로 광무개혁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뭐였니? 전제군주라는 거. 대한국 대황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런다 천명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다 요걸 먼저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 다음에 너가 교재에 보시면은 뭐가 들어와 있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바로 23부를 13도로 그 다음에 내각제를 폐지하고 여러분들아 의정부를 복설한다고 돼 있지. 여러분들아 내각을 없애고 의정부를 다시 세운 거잖아. 그렇지? 너가 여러분들아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바꾼 건 언제도노? 가보 2차가 그죠? 가보 2차 때 바뀐 거야. 알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가보기 여기 이제 내각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아 의정부로 복귀를 시킨 거야. 그지? 그러고 여러분들아 23부제 8도가 23부로 바뀐 거 역시 가보 2차다. 알았지? 이거를 다시 뭘로 바꾸니? 13도로 바꾸는 거잖아. 됐니? 요게 광무개혁의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 그럴 건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아 뭐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어쨌든 대한제국의 문제는 광무개혁의 문제다. 이거밖에 안 나온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 신식화폐 발행장정을 발표 은본위제를 실시하더라. 이거는 가보 1차 때야. 그지? 그럼 너가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는 은본위제가 아니라 뭘로 가노? 근본위제제. 너가 교재 보시면 경제개혁에 뭐하노? 화폐조례를 반포하면서 줄 서놓고 한번 읽어놔라. 근본위제로 갑니다. 알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근본위제로 시도를 해. 근데 여러분 말하지 제도만 근본위제야. 여전히 사용하는 거는 동화를 쓴다.
그지? 근본이제로 넘어갈 돈 없다 그랬지. 따라서 너희 나라 실질적으로 근본이제가 실시가 된 건 언제야? 화폐 정리사업 때야. 1905년. 그래서 너가 1905년 화폐 정리사업 때는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왔니? 빌려주잖아. 그래서 또 차관이 늘어나면서 재정 예속화로 이어집니다. 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다. 그래서 근본이제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죠. 만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있잖아. 요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온 게 언제라는 거야? 화폐개혁 때다. 알았지? 1905년 화폐 정리사업 할 때 여러분들아 당시 일본이 만든 제1은행이 너희 나라 중앙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실질적 근본이제가 실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지? 자, 요런 게 경제개혁에 나오는 거다. 어쨌든 여러분 잘못된 건 1번이야. 두 번째, 특권 상인단체 상무사를 설치하더라. 상무사 설치 광무개혁에 나와. 특권 상인단체야. 그래서 외국인들로부터 여러분들 너희 나라 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3번에 국내부 산하 평시권을 설치해서 도량형을 통일하더라. 이거 도량형 통일은 여러 번 합니다. 가보개혁 때도 하고요. 대한제국 때도 합니다. 근데 평시권이라는 관청이 설치된 것 자체가 대한제국 때야. 됐지? 라고 이곳에서 도량형을 통일을 하재. 그리고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나오는 게 이제 또 우리 굳이 추가하자면은 식산 흥업 정책을 실시하죠. 이런 식산 흥업 정책의 결과 너가 문제에 나와 있는 박스의 첫 번째 내용이야. 여러 가지 근대적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됐지?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아, 너가 대한제국 광무개혁 경제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거야. 알았지? 가장 몸통이 뭐라 그랬니? 대한제국 경제의 가장 몸통은 양전사업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순간적으로 팍 헷갈리게 하는데 이 양전사업을 풀었으면 뭐다? 토지조사사업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단어가 대한제국 광무개혁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건 일제시대인데 라고 안 가면 좋겠어. 이거 풀었으면 토지조사사업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조사사업 그러면 일제시대 맞아요. 그지? 대한제국 양전사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굳이 말을 풀었으면 얘도 토지조사사업이야. 됐죠? 그지? 자, 어쨌든 대한제국의 양전사업 그럼 몇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지? 첫 번째가 뭐니? 전부 다 대상이야. 땅뿐만 아니라 집도 조사 대상이야. 알았죠?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이 두 번째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관청 이름 기억하라 그랬지? 뭐 양지 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계 아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병행을 하재. 그죠? 그래서 너가 문제 풀어보다가 지계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으로 가라 그랬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니?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을 합니다. 어디로? 개항장 안에 있는 땅으로. 됐나? 그치? 자, 여기에 조금 발달아 나가면은 너가 뭐라고 써놨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바로 이제 1906년 통감부죠. 그치? 이 통감부 시절에 여러분들아 통감부에서 뭘 발표하더노? 라고 하면은 요걸 거꾸로 바꾸제. 토지가옥 정명규칙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토지가옥 정명규칙은 여러분들 1906년이다. 통감부에서 때린 거야. 내용은 반대야.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개항장 밖까지 넓힌 거지. 됐죠? 마지막으로 뭐 기억하라디? 하다 중단되었어요.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된 거야. 전국적으로 실시 완료된 거 아니야. 하다가 중단이 된 사업이야.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사실 대한제국의 경정책은 다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친위대, 진위대를 증강시키더라. 광무개혁의 내용 맞죠? 됐지? 그치?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아 뭐니? 뭐 장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장관이라는 게 장교다. 알았죠? 그치? 자, 그럼 1번 어쨌든 광무개혁 문제야. 대한제국 문제는 광무개혁 문제다. 두 번째, 중세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보자.
자, 1번에 당나라 체제를 모방했지. 그러나 병부를 중시하는 등의 독자적으로 여러분들 운영이 되더라. 고려시대 통치 조직인데 뭐 별건 없어. 중앙의 정치 조직이잖아. 중앙의 정치 조직은 크게 뼈대 뭐가 있디? 당나라를 모방한 조직이 있지. 이성육부야. 그러니까 당나라는 삼성육부다. 근데 이걸 고려가 모방해가지고는 이성육부로 돈다.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당나라를 모방을 해서 고려는 이성육부로 돌리잖아. 그 이성이 뭐니? 중서문하성이 있고 상서성이 있죠. 또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잖아. 됐지? 그래서 모방은 했지만 운영은 독자적. 그리고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를 붙여놨습니까? 병부를 중시하는 등 독자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돼 있지. 원래 당나라의 육부는 어떤 순서야? 이, 호, 예, 병, 형, 공 순서입니다. 이게 육부 서열이거든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너희 나라 고려의 육부는 어떻게 돼 있니? 그러면은 이병, 호형, 예공 순서예요. 육부 서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육부고 육부의 서열이 달라. 그래서 모방은 했지만 독자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부가 더 위에 있거든. 알겠지? 그치? 자, 요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더노? 송나라 제도를 모방을 하죠. 뭐 있디?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렇게 있잖아. 이게 기본 조직이지. 그러고 이제 기타 조직에 몇 개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중서문화성에 있는 관리 중에서 2품 이상의 고급 관리를 뭐라 부르디? 재신 하는 일은 뭐랬니?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야. 그 다음에 3품 이하 하급 관리를 뭐라 불렀니? 낭사 하는 일은 뭐요? 정책의 10이라고 그랬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추원 역시 2품 이상의 고급 관리를 뭐라 부르디? 추밀이라 그러지. 하는 일은 뭐고? 군사 기밀을 담당한다. 군기를 담당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3품 이하 하급 관리를 뭐라 부르더노? 승선이 하는 일은 뭐니? 왕명출납이야. 어사대가 하는 일은 감찰, 삼사가 하는 일은 회계. 그렇죠? 자, 요래 놓고 여러분들아, 이 중에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 재신, 중추원의 2품 이상, 추밀, 그렇죠? 요렇게 합쳐져서 나온 게 뭐니? 고려 독자적인 조직이지. 그러면 이 고려 독자적인 조직은 뭐가 있을까? 도, 병마사가 있고 식목, 도감이 있죠. 도병마사는 뭐더노? 처음에는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 그러다가 점차 뭐더노?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구. 이름이 뭘로 바뀌디? 도평의 사사. 어느 왕 때? 충렬왕. 식목도감이 하는 일은 뭐고? 관제와 격식을 제정하는 입법기구.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아, 중서문화성의 3품 이하 낭사랑, 어사대랑 요렇게 묶이제. 요래 묶여 나온 게 뭐니? 그게 대간. 그죠? 대간은 뭐라고? 대관하고 간관. 그죠? 하는 일은 뭔데? 서경, 간쟁, 공박. 누가 대관이고? 어사대. 누가 간관이고? 중서문화성의 낭사. 조선시대는 누가 대관이니? 사헌부. 그러니까 조선의 사헌부랑 고려 어사대가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이다. 조선시대는 누가 간관이니? 사간원.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간원하고 고려시대 중서문화성 낭사가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됐지? 자, 뭐 별건 없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뼈대만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각 도에는 안찰사, 주군에는 자사, 현에는 현령이 관리하더라. 그렇지? 그죠? 요건 여러분들아 지방행정조직이잖아.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은 뭐라 그랬니? 불완전한 중앙집권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중앙집권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 지방관이 파견이 되죠.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뭐라 그랬니? 주현이라 그랬지. 불완전하다 그랬지. 무슨 말이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뭐라 불렀니? 속현. 그리고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별행정구역에도 지방관이 안 들어가.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여러분들아 이곳은 실질적으로 누가 통제를 하더노? 그렇죠. 향리들이 이곳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죠. 다 있잖아. 그지? 요것들을 우리가 그냥 행정조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요. 전국이 어떻게 5도 양계로 갈라지제. 그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경기 5도 양계 그 다음에 삼경, 사도호부, 탈목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뭐니? 얘네들은 도시들이다. 알았죠? 삼경은 수도 개경을 비롯해 가지고 서경, 동경은 나중에 뭘로 바뀌더노? 남경으로. 도호부는 군사중심 도시, 목은 행정중심 도시야. 그래서 보통 행정단위 그러면은 경기 5도 양계제. 그죠? 경기는 전부 다 수도 개경 주변부야. 알겠지? 그지? 어차피 구강 직속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름 다 개성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5도 양계 아니야. 이 5도에는 누가 내려가더노? 안찰사. 양계는 누가 관리하는데? 병마사. 그죠? 그래서 이원적으로 조직이 돼 있지. 그죠? 그리고 도 밑에 뭐가 있니? 주, 군, 현이 있죠. 되겠나? 이 주군에는 자사, 현에는 현령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 주군 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주현도 있고 속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많다? 속현이 더 많아요.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름들아, 이 밑으로 뭐가 있니? 촌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향이라 그러고 이거를 그냥 촌이라고 하지. 향이 행정단위잖아. 행정단위까지 지방관이 가는 거야. 근데 다 안 갑니다. 이 뜻이다. 촌에는 원래 지방은 안 갑니다. 그리고 특별행정단위로 뭐가 있더노? 향, 부곡, 소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계 밑으로는 뭐가 있니? 진. 그러고 그 밑에 뭐가 있니? 촌이야. 알겠지? 그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 그래서 선지 이번에 보면은 각 도에는 안찰사, 그 밑에는 자사, 현령 내려가는 거 맞아.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이 없어. 향리들이 관리하는 거 맞아. 이런 5도 양계라는 고려지방행정조직은 언제 완비되는데? 현종 때 완비가 되지. 성종 때는 뭐노? 전국을 12목으로 나누죠. 그리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그러다 현종 때 와가지고 이걸 5도 양계로 이원화시킨 거예요. 4번이 틀렸네. 자, 3번 가보자. 이 제도의 결과 찾아라. 자, 이 제도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어. 그러니까 토호와 박나빈이 반대를 하고 있죠. 토라는 거는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잖아. 박나빈은 여러분들아, 너가 대동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니? 박납의 폐단이제. 그지? 그러니까 박납업자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실시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거는 뭐다? 대동법. 자, 찾아보자. 함경도, 평안도에서는 동전으로 공납을 대신했다. 대동법은 여러분들아 현물 대신 쌀, 배, 돈, 면으로 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에서는 대동법 실시 안 해. 알았죠? 그러니까 뭐 동전으로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대동법이 실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남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수탈이 늘어나더라 라고 돼 있지. 답이잖아. 너가 대동미 12도를 걷지. 12도 중에서 여러분들아 봄에 걷는 육도를 상남미, 가을에 걷는 육도를 유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12도가 이렇게 상남미와 유침이로 나누어진단 말이야. 되겠나? 근데 여러분들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상남미의 비중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유치미가 줄어들잖아. 이 유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하니? 다시 민들에 대한 수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거는 실시 초반에는 어때? 백성들의 여러분들아 약간 편의를 도모해 준 건 맞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다?
결국에 다시 백성 부담이 늘어납니다. 라고 말했던 거다.